그러면은 2025년에는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2025년에 우리가 좀 증시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중장기 매매보다는 단타 전략을 한번 좀 잡아보는데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 25년 유망 섹터도 같이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자, 일단 중장기보다 단타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장이 2008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 중장기 해도요 먹을 게 없어요. 뭐 오너 리스크도 너무 많고요. 또는 뭐 올빼미 공시라던가 또는 틈만 나면 뭐 유상증자, 물적 분할 등등등등 주가가 이제 막 너무 멋대로 움직이죠. 또 정치 리스크 또는 뭐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전쟁 나는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주가는 우리나라가 더 빠지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중장기를 할 거면은 미국 주식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단타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단타라는 거는 어쨌든 근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연평균 수익이 뭐 3-4% 정도로 잡는데 연평균 수익이 3-4%를 잡는데 지금 뭐 잘 먹으면 7% 정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단타는 하루에도 20-30%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착오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 수익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문제예요.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라는 거는 손해가 반드시 오는 건데 너무 이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또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큰 자금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천만 원 갖다가 투자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치 주식을 샀어요. 1만 원치. 그럼 이게 마이너스 50%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손실이에요? 5천 원 손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천만 원 투자인데 5천 원 손해 났다고 해서 아까울까요, 이게? 안 아깝다라는 거죠. 전혀. 뭐 아예 간의 기별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50. 그러면 플러스 50%가 났어도 5천 원밖에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 파나 더 끌고 가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수익 플러스 손실이 수익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원리를 따졌을 때 수익은 커야 되고 손해는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합산했을 때 수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적으로 타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타율 어쨌든 매수했을 때 10종목 샀을 때 7종목이 수익이 나고 3종목이 손해가 나는 이 타율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근데 수익은 적게 가져가면서 손해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종목을 내가 타율로 3%, 5%로 끊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손실도 똑같이 끊어줘야 되거든요. 3에 3%, 5% 똑같이 끊어줘야 돼. 근데 얘는 3에서 5%로 수익을 끊어치면서 손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다 바쳐도 이 개념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원인이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내 자금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보다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4번과도 일치하는 내용인데 내가 원금은 3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대출을 끌어다 씁니다. 얼마? 700만 원. 그러면은 1000만 원 갖다가 이제 증권사에 돈을 넣죠. 그럼 여기서 신용을 씁니다. 그러면 얼마를 갖다 매매를 할 수 있냐면은 3천만 원 갖다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적의 원리죠. 300만 원을 내 원금은 300만 원인데 3천만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3천만 원. 근데 종목도 싸게 사면 몰라. 근데 이거를 막 1000만 원씩 한 종목을 사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10%만 손해가 나면 얼마예요? 100만 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10%가 금방금방 납니다. 호가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금방금방 올라가지만 빠지는 것도 금방금방 내려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은 10%가 100만 원 손실. 내 원금 300만 원인데 마이너스 100만 원 나버리면 이거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정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꼬이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100% 우리가 수익은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가는 주식은 분할로 익절 해보자. 근데 이것도 감당 불가능한 감에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부담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전량 익절을 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반대로 전량 익절을 쳐버리게 되면 손실도 전량 손실을 바로 쳐버려야 줘야 된다. 줘야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이. 그리고 신용매매 금지고 당연하게도 몰빵 투자는 하시면 안 되시고 아무리 승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100%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을 하려면은 이 주식에 대한 감이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투자하는 이 주식들에 보면은 감이 옵니다. 아, 요거는 위험한 거, 요거는 좀 승률이 좀 좋은 거, 요런 거는 오케이 내가 좀 자신 있는 자리들. 그러면은 비중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10%, 5%, 30% 이렇게. 똑같은 주식이더라도 그래서 내가 승률 높은 자리들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 손절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 한 3-400이 나잖아요. 뭐 예를 난다고 치면은 이걸 갖다 뭘 할 건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뭘로 메꿀 건데 거기에 대한 뭔가 방안이 좀 서야 돼요. 뭔가 방안이. 이걸 정리해서 딴 걸 들어가가지고 뭘 해야지.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환율이 1485인데 이거 뭐 역사상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던 일인데
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해가지고 딴 걸 사서 메꿀 수 있냐? 그럴 만한 또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티자라고 했던 거고, 물타기 절대 금지.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뭔가 전략을 갖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찍혀있는 이 마이너스가 10%인 게 너무 부담이 큰 거야. 이거를 내가 물을 타서 마이너스 5%로 줄이고 싶은 거지. 이런 원리로 물을 타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타기 하는 것은 뭔가 이 종목이 분석이 돼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이 꼴배기 싫어서 물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매매가 너무 잦으면 안 됩니다. 오전에 너무 수익 많이 봐가지고 막 신나서 10시, 11시, 12시 막 이때 막 미친듯이 급등 나가는 거 따라 들어가다가 손해 많이 났던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피해줘야 된다. 거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익혀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6만원 섹터는 이제 로봇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인 이유는 세 가지 이유를 좀 적어놨어요. 고물가, 현재 계속 고물가죠. 고물가 이런 것들이라서 좀 불황입니다. 전 세계가 불황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물가다 보니까 인력도 어쨌든 간에 다 어떻게 보면 물가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을 대체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하자.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시대, 아무래도 사회기 지금 바쁘니까 저출산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겁니다. 원래 기존에 10명이 하던 일이 5명으로 줄면은 이 5명을 뭘로 메꿀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로 메꿔요? 로봇으로 메꿔야지.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택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영향을 받겠죠. 심지어 미국도 경쟁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막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지금 녹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